2020년 8월 27일 최경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명. 사실은 그래서 신천지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441명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서울의대 83학번입니다. 그 서울의대 83학번의 동기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인데, 이 명지병원 이사장의 경고 정말 섬뜩합니다. 우선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 그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 관해서 그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의견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요 8월 15일 광복절 집회가 마치 원흉인 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월 셋째 주부터 이런 조짐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조짐을 7월 셋째 주부터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8월달 들어서 8월 한 중순 이후부터 자, 소비를 촉진한다,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종 할인 쿠폰 뭐 이런 거, 농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농촌에 가서 할인 받자 뭐 이런 거, 그런 캠페인 벌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정부는 계속해서 전광훈 목사 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서 자, 일부 교회의 방역 거부가 적반하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다시 전광훈 목사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정치지 코로나 방역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그 법률에 보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강제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수단도 사랑제일교회가 그렇게 문제라면 강제적인 수단을 그냥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거는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가톨릭 관계자들 만나서 또는 교회 관계자들 만나서 뭐 정광훈 목사 어떻습니다, 정광훈 뭐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희생양을 만들려고. 마치 지금 이와 같은 코로나 난국, 코로나 계속해서 재확산하는 것이 전광훈 목사 때문이냐,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그 활동만 계속하고 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나가서 감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낫고, 실질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충분히 그런 권한이 감염병 예방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치지 방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면서, 자, 이왕준 이사장,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동기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 하루에 1000명씩 발생하던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말에서 또는 내후년까지, 내후년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 참 암울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26일 저녁, 어제죠. 어제 저녁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5막짜리 오페라에 지금 지리한 3막이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1막은 언제냐? 1월 20일에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을 해서 2월 달까지, 이때까지를 1막으로 본다면 3월 달에 신천지 사태가 극에 달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확산되는 과정, 이것을 2막으로 본다. 그러면 3막은 언제냐? 5월 말에 이태원발 확산, 여기를 비롯해서 이제 8월 15일부터 5월 연말 11월 12일까지, 11월 또는 12월까지, 이때까지 이어지는 지리한 산막, 이건 지리한 산막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기로 확 폭발한 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왕준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리하고 그 다음에 증폭시키는데 여러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단 하나의 계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재확산된 계기는 무엇이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말부터 깜깜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그 감염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 우리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확진 환자가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가 하는 그 확진 환자의 동선을 추적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확진했는지가 모른다 하는 깜깜이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다는 얘기는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느 콜센터에 근무한다 그러는데 그 콜센터에 확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면 그 콜센터에서 제일 먼저 확진이 됐거나 감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면 이 사람은 어디서 감염이 됐구나 하는 걸 추적할 수가 있는데,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다가 확진 환자하고 지나쳤는데, 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서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탄다든가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요, 거기에서 아무리 마스크를 썼더라도 확률상 보면 확진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요, 마스크를 두 사람이 다 썼을 경우에 1.5% 정도의 감염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스크를 다 썼다고 해도 감염 확률은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 그러니까 15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감염이 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양쪽이 다 썼다 할지라도. 이것이 마스크를 한쪽이 안 썼다 그러면 감염 확률이 뭐 30%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만능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마스크가 유일한 감염 방지 도구일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7월 말부터 이 깜깜이 환자가 는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근데 그런 조짐이 7월 말부터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감염 재생산 지수가 7월 23일인가 24일인가 그때부터 1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확진 환자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7월 말부터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부가 보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1이 안 됐었습니다. 뭐 0.5, 0.6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그 감소 추세였거든요. 이런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6월 말부터 감소 추세였다가 7월 23, 4일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이 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 지금 이왕준 이사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깜깜이가 누적되어가는 와중에 기름을 부은 듯이 폭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은 듯이라는 건 언제냐?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7월 말 8월 초 휴가 중입니다. 휴가. 이때 느슨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7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하겠다. 이렇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확정지어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코로나로 지쳐있고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8월 15일과 16일이 연휴인데 17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때를 하루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푹 쉬시고, 그리고 8월 중순부터 우리가 할인 쿠폰 나눠줄 테니까 이 할인 쿠폰 가지고 영화관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공연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외식도 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280만 장 이상의 할인 쿠폰을 뿌렸습니다. 자, 나가서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방역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정부의 조치였다. 그렇게 해서 280여만 장을 정부가 뿌렸는데 이 중에 21%가 그때까지 쓰였다고 합니다. 21%면 대략 따져보니까 60만 명 정도가 쓴 겁니다. 물론 60만 명 정도가 대부분 다 마스크를 썼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마스크 썼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썼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아마 확진이 또는 감염이 됐을 것이다 라는 기준에서 본다면 이 계기를 만든 건 결국 정부 당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8월 27일, 오늘 27일입니다. 27일에 4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제 확진된 겁니다.
어제 확진되면 증상이 어제 아침이나 또는 그저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진받아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감염이 된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19는요 평균 잠복기가 5.2일입니다. 그러면 8월 26일 날 이 사람들이 확진이 됐다고 한다면 8월 21일쯤에 감염이 됐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러면 감염이 돼서 그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은 2, 3일이면 나타나고, 아주 오래 걸린 최장 잠복기는 2주일입니다. 14일.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대개 8월 13일부터 24일 사이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간에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겹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또 하나 겹치는 게 8월 15, 16, 17 이거하고도 겹칩니다. 만약에 8월 17일, 8월 15, 16, 17 중에 하루에 정부의 권장대로 어디 가서 할인 쿠폰을 썼다, 영화를 갔다, 외식을 했다, 그 다음에 공연을 관람했다, 이랬다면 그로부터 평균 잠복기 5.2일, 그러면 8월 한 20일부터 8월 한 22일 이 사이에 일반적으로 평균 잠복기면 그 사이에 나타났어야 된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00명,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 그게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확진된 거라고 보면 그저께 하고 그 이틀간은 200명대 후반이었다가 그 전에는 300명대 초반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랬다가 어제가 441명, 오늘 아침에 발표된 거,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거는 32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게 요 며칠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8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럼 오늘의 441명이라는 것은 8월 15일에 증폭된 것보다는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증폭된 사람으로부터 N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 다음에 8월 15, 16, 17 요 사흘간 여기저기 돌아다녀가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럼 이 진실은 바로 뭐냐? 결국은 느슨해진 정부의 방역 대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당 사람들은 계속해서 8월 15일 전광훈 목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건 방역 조치를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방역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오늘 리얼미터 조사 발표하면 많이 올랐더군요. 그래서 드디어는 긍정이 부정을 앞섰습니다. 내일 이제 또 한국갤럽조사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뭔가 통계적인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441명의 이 감염 확진자라는 것을 보면 명확하게 8월 15일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숫자가 감염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보다는 8월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8월 14일 발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월 13일부터 100명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103명이 됐습니다. 그때를 보면, 그러니까 그건 8월 15일 벌써 이틀 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그로부터 역산을 하면 7월 말 8월 초에 휴가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앞서면 바로 이왕준 이사장이 얘기하듯이 7월 말부터 깜깜이가 누적되어가는 과정, 거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었다 하는 것을 이 정부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오로지 전광훈 목사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거는요 오늘 발표된 441명이라는 이 확진자 숫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나 정부의 얘기대로라면 과학적으로 오늘 왜 441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폭됐을까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결국 그동안에 누적된 정부의 방역 실패와 또는 정부의 어떤 느슨한 방역 체계,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방역 경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441명이라는 이 숫자가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일주일 전쯤부터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격상 자체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감염 재생산 지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언론에도 자주 발표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왕준 이사장 말대로 7월 말부터 깜깜이 환자 수가 늘어난다. 저희만 해도 그것을 그냥 신문 보도 뭐 이런 것만 보고 알지만 정부 당국은 그걸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말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오히려 할인 쿠폰 발행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느슨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덩달아서 이제 대략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가철, 그 다음에 8.15 광복절 집회 이런 걸 통해서 확산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희생양 만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이왕준 이사장 말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코로나 방역이 아니고 코로나 정치를 계속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